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지연진입니다. 우선 오늘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그랜드 서밋에 참가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디지털 트윈 전략에 대한 추진 배경,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개념 특징과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뒤에 정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전략, 그리고 국정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행사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경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어떤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선도하는지 아닌지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선도하고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야별 디지털 융합 혁신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디지털 트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생략을 하고 특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은 경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모형 제작을 10번을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이끌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디지털 트윈은 안전성이 있습니다. 위험한 그러한 상황들을 가상 공간에서 모니터링하고 예측 제어를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통합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또 통합적으로 시각화되고 전후방 효과를 고려한 어떤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국내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외국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싱가포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2015년부터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건설을 할 때의 주변 경관과의 조화나 또 일조권 침해 여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버추얼 싱가포르는 폐쇄형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 전략을 추진을 하였는데요. 특히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연계 같은 것들을 극복 과제로 도출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제조 분야에서 이 제조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트윈을 주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윈 솔루션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GE라든지 지멘스, 다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특히나 이 디지털 트윈 솔루션들이 제품 설계에서 시작을 해서 혈관 단위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나 건물, 그리고 더 브로드하게는 도시 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제조 분야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나 물류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인데요. 공공부문 선도를 위해서 부처와 지자체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트윈 실증 사업과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그 특성에 맞게 디지털 트윈의 기반이 되는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자면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을 할 때에 3D 기반으로 한 그런 설계를 통해서 보다 이제 효율적인 그런 설계를 이루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디지털 트윈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역을 3D로 이제 구축을 하는 서울시 앱스맵이라든지, 전주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전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특히나 행정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 기업들도 수요의 확대를 통해서 선도 사례들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공급 전문 기업들도 이제 다양한 어떤 성과를 창출을 하였는데요. 이제 원프레딕트라든지 노건정보기술 같은 그런 그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IoT나 AI와 같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들의 집약적인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자사의 특화 역량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트윈 정책의 시작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시사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트윈 핵심 기술 그리고 서비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도출을 하였고요. 또 표준과 제도 관련해서도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 확대가 될 텐데 그러한 디지털 트윈이 확대됨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표준들 그리고 제도적인 활용 기반도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진 목표와 전략은 다음과 같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추진 목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활용 기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5만 건을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 기업들이 현재는 60여 개 정도가 있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기업들이 이제 어떤 통합 솔루션 기업뿐만이 아니라 요소 기술 기업들도 디지털 트윈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하여서 100개 정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도 이제 선도국 대비 95% 정도의 수준을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 전략은 다음에 4가지 4대 과제로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디지털 트윈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을 하고 또 대규모 선도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마지막으로 표준화와 제도 개선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들을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인데요. 디지털 트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떤 디지털 트윈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트윈의 기초인 3D 객체 데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들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우선 디지털 트윈 3D 객체 데이터를 구축 개방을 하는 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 3D 객체 데이터는 2가지로 나누어서 범용 3D 객체 데이터와 특화 3D 객체 데이터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 3D 객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으로 어떤 도시를 구축을 하는데 뭐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하는 공통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구축을 해서 개방을 한다면 디지털 트윈 구축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객체들을 선발을 하고 이것들의 3D 데이터들을 이제 공공 오픈 플랫폼인 AI 허브에 개방을 함으로써 수요자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데이터의 그런 형태는 이제 범용성이 높은 형태로 그렇게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재 안전 분야, 그리고 도로 교통 분야, 산림 수종 분야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서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화 3D 객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품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하고 이것이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기밀 사항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은 뭐 설비 유지 보수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대면 그 수출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 사스 개발 및 실증을 또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사스 형태, 그러니까 서비스형 구독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것을 실증을 할 예정인데요. 사스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한 그 시뮬레이션 기술이 확산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국내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시뮬레이션은 또 디지털 트윈에서 있어서는 3D 모델링과 함께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되어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술은 친환경 에너지 소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친환경 소재를 합성하는 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물리 해석, 다중 물리 해석을 위한 그러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사스 형태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대규모 선도시장 창출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초기 그 투입 비용이 높기 때문에 수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급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별로 어떤 실증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그 공급 기업에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을 하고 수요 기업에는 디지털 트윈의 어떤 효과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나누어 보자면 뭐 제조, 그다음 물류, 건설 분야, 그리고 또 요새는 메디컬 트윈이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야라든지 또 국민 안전 분야, 또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과제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은 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항만 물류 시스템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작년부터 하였고 또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항만의 국제터미널, 부산 신항의 국제터미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진행을 하여서 어떤 항만 대기 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총 국비 43억 원을 투입을 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이제 항만 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한 유형 물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그 섬진강 유역에 이제 170km, 본류 170km를 그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가시화를 함으로써 뭐 방류량을 최적화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하였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에 그 정보화 전략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제
5대강 유역으로, 전국 5대강 유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의 어떤 지하 배관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 산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라든지 그런 좀 위험 물질들이 지나는 배관들이 지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를 지능화해서 뭐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특히나 이제 탄소 배출에 관한 그런 모니터링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체계들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풍력 발전기 효율성 향상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풍력 발전기의 핵심 설비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이제 어떤 그 유지 보수나 그 다음에 이게 수명 관리 같은데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그 발전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데에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사업을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지금 선진국 대비 1.4년의 격차 그리고 뭐 기술 수준으로 보자면은 한 80%, 그 미국에 비해서 80% 정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다양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민간의 어떤 수요를 반영한 그런 다부처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로드맵에 대해서,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트윈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이고 또 기술 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 핵심 요소 기술의 어떤 체계를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응용 분야별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그 체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 체계를 살펴보자면 이제 우선은 디지털 트윈 가상화 기술, 그 다음에 그 가상화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실시간 동기화하는 기술,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 그리고 다양한 그 트윈들이 이제 연합이 되는 기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지능형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이러한 체계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분류를 하였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응용 분야도 총 13개 분야로 분류를 하여서 각 분야별로 디지털 트윈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정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후보 기술들을 발굴을 하고 또 로드맵 과제들을 도출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트윈 그 기술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준화와 제도 개선입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이 확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각 트윈에 대한 상호 운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 서비스가 활용이 되고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를 하고 또 디지털 트윈 간의 어떤 연합을 하기 위한 그러한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 표준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국토부에서 그 디지털 트윈 국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트윈 국토 표준과 연계를 해서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거나 갱신을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트윈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되는 법제도 이슈들도 좀 선제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인데요. 예시를 들자면 아까 이제 KF-21 그 전투기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3D 모델링이
이제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D 모델링을, 그러니까 설계를 3D 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 이를 제출을 할 때에는 3D 설계 도면을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2D로 변환을 해서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을 발굴을 해서 방사청과의 그 협의를 통해서 방사청 규정을 이제 작년 말에 그 개정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확산됨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또 내실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기정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부처 그리고 민간의 그런 어떤 전문가들 간의 그런 상호 협력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또 상호 협력을 지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디지털 트윈 그 활성화 전략을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공급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좀 수월하게 개발을 하고 그리고 수요 기업들도 이런 서비스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민간 주도형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디지털 트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에 주력을 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신서비스들을 창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산업도 발전을 하고 전문 기업들도 성장하고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향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그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디지털 트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